안녕하세요. 특허그룹뷰의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병행수입, 구매대행, 위탁 판매 등을 하시는 셀러 사장님들께 꼭 시청을 권해드리고 싶은 영상이니 이 영상을 보신 셀러 사장님들께서는 주변에 다른 사장님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바로 일부 변호사들의 합의금 장사입니다. 요즘 법무법인의 사무장님과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 특허그룹뷰의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그 합의금 장사라는 용어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합의금 장사라는 용어가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생겨난 말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합의금 장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는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고민을 하다가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변호사 사무소들의 합의금 장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소들은 알바들을 고용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침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경고장을 보내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과자로 만들겠다며 반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알려진 합의금 가격표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80만 원, 대학생은 80만 원, 성인은 1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변호사 사무소들의 합의금 장사가 심해지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제도나 아니면 조사 없이 바로 각하해버리는 각하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두 제도에 의해서 합의금 장사가 종식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국회나 아니면 수사기관, 검찰, 법원 이런 데서 이러한 변호사 사무소들의 합의금 장사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려운 거는 합의금 장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는 다 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와 이의 대리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고 있을 뿐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합의금 장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신들의 돈줄, 비즈니스 모델을 앞장서 가지고 없애려고 할까요?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지식재산권 얘기로 돌아오자면 지식재산권 침해는 조금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쉽게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문을 박살내고 들어와서 거기에 집기들을 다 때려 부신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옆차 기분 나쁘다고 막 다 때려 부시는 행위를 멀쩡한 정신 상태로는 쉽게 할 수가 없죠. 이는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유체재산권, 즉 눈에 보이는 재산권의 정의와 그 효력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때려 부시면 끌려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 특허나 상표, 저작권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적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살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의와 효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진짜 침해하는 건지 침해했을 때 어떠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물건을 팔 때 여기에 어떤 특허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어떤 디자인권, 어떤 상표권이 개입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따지고 판매합니까? 그리고 그래 내가 한번 그걸 고려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검색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검색하거나 아니면 당신한테 의뢰해서 당신이 검색한 그 정보가 100% 정확한가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쉽죠.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을 받으시고 이게 상표권이야? 이게 침해야? 이게 불락이야! 라는 의문이 많이 드시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셀러 사장님들께서 지식재산권을 경시할수록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사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에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잘 받는 방법 물론 알면 좋겠죠. 하지만 경찰서에 안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더 이 사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은 셀러 사장님들도 언젠가는 본인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반드시 소유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침해 주장을 알리는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셀러 사장님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셀러 사장님들의 경고장을 대신해서 보내준 대리인은 나쁜 대리인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병행수익 구매 등 위탁 판매 등을 하시는 셀러 사장님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매상을 믿지 말라. 셀러 사장님들은 보통 중국이나 한국의 어떠한 도매 플랫폼에서 물건을 떼오거나 아니면 직접 제조사에 컨택을 해가지고 물건을 직접 떼어가지고 판매를 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좀 얄팍하게 알기로는 한국의 도매 플랫폼에서는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취지의 개런티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은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판매를 하셔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실제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앞장서가지고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도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물론 그 도매 플랫폼의 개런티가 경찰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사를 받으실 때 고의가 없음을 조금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을 100% 보호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실물을 보시고 누군가의 상표나 디자인을 대놓고 침해하는 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특허청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기왕하는 김에 비용 조금 들이더라도 전문가인 변리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가져다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이는 다들 아실 법한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써가지고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받는 사례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자는 누가 찍어도 그렇게 나올 정도 창작성 없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작권 침해 신경 안 쓰고 다 가져다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틀린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을 경우에 보통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를 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겠죠. 공식 유통 채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하셔서 이익을 얻는 제품이니까 기왕 판매하시는 김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셀프로 제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앞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수반된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사건이 터지지 않기 위해 들인 노력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를 해결하는 노력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